자,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.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. 첫 번째, 디테일을 좀 살려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이 아이템 녀석들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변화가 없어요, 딱히. 근데 여기는 변화가 있죠. 근데 글자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여기까지 가도 계속 변화가 있네요.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만큼의 영역을 다 누가 쓰고 있다? 이 BMX라는 텍스트를 가진 어떠한 태그가 사용이 됐을 건데, 우리가 포인터라는 이 손가락으로 모양이 바뀌는 그 형태는 따로 줄 수는 있었지만 A 태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죠. 실제로 얘는 눌렀을 때 주소에 샵이 붙어요. 클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그럼 A 태그로 만들어졌을 거고, href는 샵이 들어갔을 거고, 그리고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자,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샵 넣어주고 여기에 bmx라고 넣어줄게요. 자, 일단은 얘한테 컬러를 바꿔줄 거고요. 왜냐면 파란색이 아니니까.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없애주겠습니다. 밑줄. 그리고 얘 키워줘야겠죠? 크기를 좀 키워주고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굵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. 자, 분명히 얘는 대문자인데 제가 소문자로 썼어요. 이거 일부러 한 건데 잠깐만, 갑자기 속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. 오퍼케이스 얘네가 생각이 안 나니까 찾아보죠. CSS 오퍼케이스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, 텍스트 트랜스폼. 오케이.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텍스트 트랜스폼 넣어주고 여기다가 오퍼케이스라고 넣어주면 어떻게 됐어요? 대문자로 변했죠. 여기는 실제로 소문자가 쓰여져 있어요. 대문자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라는 건 반대 개념도 당연히 가능하겠죠? 여기가 로어 케이스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타이핑을 치는 텍스트 같은 부분은 우리가 컨트롤해서 칠 수 있는데, 이 녀석들이 뭔가 많이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결과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은 뭐 딱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소개만 드린 거고요. 자, 그리고 얘는 이제 A 태그 여기까지 영역을 갖지 못하죠. 그럼 이 친구가 영역을 가지게 해줘야겠네요.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겠다.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. A는 이제 영역을 넓게 가졌으니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가능하겠죠? 작업하다가 내가 건드리는 작업 영역이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혹은 보더 같은 걸 씌워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다가 이 녀석들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. 어차피 이거 공백 다 한 칸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을 거니까 한 칸만 남겨놓고 다 제거를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당연히 얘한테 스타일 지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태그를 하나 사용을 해야겠죠? 넣었어요. 자, 얘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되죠. 그러면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, 그리고 글자 크기 조금 키우고 싶어요. 조금 키워주고. 너무 키웠네요. 네, 일단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필요한 게
얘도 약간 폰트 웨이트 볼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티가 많이 나니까 좀 줄여주고. 자, 이러고 이제 이 간격들을 똑같이 넓혀주면 되겠죠? 얘랑 사실상 비슷한 녀석인데 얘는 너비를 이제 힌트, 위드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 얘는 제가 그냥 MBSP 가지고 해볼 거예요. 이거 하나 있을 때마다 한 칸에 공백을 주는 거였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. 두 개씩 더 줄게요. 그럼 총 3칸의 여백이 생겨나는 거니까. 지금 뭐 하는지 상황 이해는 되시죠? 이렇게. 그러면 어느 정도 다 3칸씩 여백을 가져서 동일하게 띄어져 있다. 3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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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칸. 그쵸?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어요. 1번. 두 번째. 얘는 이제 A 태그를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.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A 태그를 사용한 상태, 얘는 건드리지 않고 밑에 부분만 좀 건드려 볼게요. 자, 여기는 아이템 사이에 너비를 동일하게 해라. 그러니까 이만큼을 동일하게 해라라는 건데, 자,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? 이 텍스트와 이 텍스트 사이에 있는 이만큼의 공간들을 동일하게 띄워줘야 돼요. 레터 스페이싱? 그거는 이 텍스트의 자간이 건드려질 텐데. 그렇죠? 여기서는 너비라고 하는 힌트를 사용할 거예요. 저 너비라는 힌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? 간단합니다. 지금 글자들은 그냥 텍스트 가만히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야 돼요.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영역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영역은 어떤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어요? 버티컬 바를 포함하고 있죠. 자, 버티컬 바 여기 있네요. 우리가 이 버티컬 바에다가 태그를 하나씩 달아주자라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. 그리고 MBS 핀 다 지울게요. 이건 아예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어차피 섹션이라는 태그가 들어가면 얘네 줄바꿈 해버릴 거니까. 자, 이렇게. 자, 이 방식으로 모든 버티컬 바들을 다 가둘 거예요. 태그로. 이제 가독성을 위한 줄 정리를 좀 해줘 볼까요?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div한테 들어가 있던 이 녀석들은 뭐 그냥 살려놔도 사실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하고요. 좀 더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, 아니다, 얘는 인성한테 들어가 있는 게 맞겠네요. 자,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얘네들이 줄을 다 바꾼 이유는 섹션 태그 때문이죠.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록이니까. 그럼 얘네가 줄을 못 바꾸게 하려면 누구를? 섹션을, div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을 골라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꾼다. 일단 줄 바꿈을 안 할 거고요. 지금 이만큼의 공간들이 다 똑같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양이 똑같아야 된대요.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. 위드를 사용하는 거죠. 누구한테? 섹션한테. 섹션한테 위드를 줘서 한 30픽셀 이런 거 주면
이 섹션이 가지는 너비가, 그러니까 이만큼의 너비가 30픽셀이 되는 거니까. 그쵸? 이만큼도 동일, 다 똑같죠?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? 똑같죠? 이만큼 30이에요. 이렇게. 첫 번째 섹션 앞에다가 텍스트를 하나 입력해보면 이쯤에 생겨날 거고요. 마지막 이 섹션 뒤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보면 이쯤에 생겨날 겁니다. 왜냐면 똑같이 우리가 너비를 부여한 거니까. 이렇게 쓴다면 보이시죠? 이만큼 떨어져서 나오는 거. 간단하게 두 번째 방식을 해결을 해봤어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. 각 아이템의 너비. 이거는 애초에 이만큼씩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글자 수가 적은 애는 좀 더 여백이 많아 보이고 글자 수가 큰 애들은 여백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. 그럼 방금 전에 했던 상황이랑 뭐가 다를까요? 방금 전에 한 거는 이만큼씩이 동일한 너비를 가져야 되니까 버티컬 바를 태그로 감싼 다음에 너비를 줬어요. 그럼 이제 얘네를 태그로 감싼 다음에 너비를 준다면 반대 개념이죠. 똑같이 가능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주고 여기는 다 없어져야 되고 네. 이렇게 마지막 거 하나 잘라서 여기다 다 붙여주고 자 그랬더니 스타일은 건드린 게 없고 이것만 좀 바꿨는데 난리 났죠 지금. 이거 왜 이럴까요? 각각의 섹션들이 가져야 되는 너비가 30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글자는 실제로 30보다 컸던 거죠. 왜냐면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키워놨으니까. 그쵸? 30이라는 공간 안에 담길 수 없는 글자였던 거예요. 이게 부모가 너비나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,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크면 그땐 삐져나가요.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했어요. 당연히 손을 볼 건데 너비를 늘려줘야겠죠? 이런 느낌으로 제가 120픽셀을 왜 썼냐면 여기가 실제로 120픽셀이에요. 이거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? 이쪽에 있는 셀렉트 모드 이거 클릭한 다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 갖다 대면 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너비, 높이에요. 그리고 실제로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들에 대한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들 다 까볼 수 있어요. 셀렉트 모드 가서 이 로고에 대해 뭐 이 검색창에 대해 이런 거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거고 자, 마지막은 그냥 이 상태에서 호버로 바뀌기만 하면 되겠죠? 자 근데 마우스 포인터도 바뀌고 있네요. 그리고 클릭했을 때 샵도 들어가고 있네요. 그 말은 즉슨 진짜 A 태그를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? 그러면 이 섹션 대신에 A가 들어가야 되죠.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이 섹션들을 밑을 다 A로 싹 다 바꿨어요.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거 왜 이래요? 우리가 A한테 이런 거 줘놨으니까. 그럼 지금 밑에 있는 A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? 지금 이런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건 얘만 해당되는 거잖아요. BMX라는 애만.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지금 A한테 통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 얘네들을 콕 집어서 얘네들을 각각 다 집어서 이만큼을 다 빼줄 게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. 겹치는 걸 다 빼줘야 돼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간단하게
얘를 가둬놓고 여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죠. 그럼 이제 BMX 한테만 이런 거 들어갈 거니까. 그러면 섹션에 가뒀으니 어차피 블록이 딱히 의미가 없겠네요. 대신에 이걸 빼면 가운데 정렬을 못할 거니까 이 녀석은 섹션으로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? 이렇게. 얼마든지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A 태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 href 샵 넣어서 이렇게 다 넣어주면 난리 났죠?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div의 자식으로 있는 a들을 콕 집어내서 일단 너비도 좀 띄어뜨려 주고 여기다가 컬러 블랙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놈 주면 일단 해결. 그리고 호버만 처리하면 되겠네요. 자, 지금 상황에서 A한테 호버 들어가는 거 문제 없어요. 근데 이 호버가 앞으로 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그쵸? 이런 상황일 때는 호버를 못 옮깁니다. 호버를 옮겨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호버를 앞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한 거예요. 문제가 있을 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. 이렇게만 해도 일단 해결은 됐죠? 어떤 거야? 호버를? 얘 여기다가 주면 안 되냐고? 호버를 여기다가 주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이런 효과를 받을 텐데 기본으로 효과를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호버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기본으로 깔리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호버를 했을 때 깔리는 변화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상황을 네,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문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. 이걸 풀어보는 방식도 여기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 더 많은 게 있으니까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념들을 더 배운다면 지금 보여드린 방식 말고 그 개념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걸 많이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계속 지식을 쌓아나가는 느낌이니까 이거 정답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. 내일 수업에서는 또 다른 개념 배우고 문제 풀고 이런 거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은 오늘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요.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